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볼게요. 분양시장 나홀로 호황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여파에도 이 건설 시장의 분양 성적은 좀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 이 분양 시장이 호황을 좀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든 우리가 보면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떻든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분양을 조금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붙어요. 프리미엄이.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기도 힘든데 요즘은 막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분양도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다니면서도 또 신축은 샀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지금 여기저기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지금 이런 기회에 아파트 장만도 굉장히 하고 싶어요. 제가 개인 상담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지금 청약시장에서 아파트를 하나 사게 되면은 지금 요즘 뭐 장사도 안 되고 우리가 보면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정말 돈 번다는 게 하늘에서 뭐 별 따기보다 정말 어렵거든요. 요즘 돈 번다는 것이. 근데 분양 하나만 받으면 돈이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면 벌리니까.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도 옛날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건축 재개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버는데 조금 있으면 분양 받는 분들이 돈을 벌게 생겼으니까 누가 돈을 버냐 차이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양시장에 많은 분들이 그곳에 매달리고 또 어떻게 보면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라든가 기타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소액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참여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너도나도 이렇게 붙어서 또 프리미엄이 붙고 하다 보니까 다 그냥 매력적인 분양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뭐 분양을 받게 되면 시세 차익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시세 그렇죠. 차익. 그래서 좀 그렇죠. 어떻게든 어렵지만 받으려고 줄을 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조금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거든요. 예.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과연 이 열기가 조금 줄어들게 될까요? 더 이제 늘어나게 과열이 되는 거죠. 된다. 왜 네. 그러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전에는 네. 재건축 재개발을 했던 사람들이 좀 비싸게 받아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의 이익을 좀 누리려고 했는데 상한제가 걸리니까 요만큼은 분양 받은 사람이 이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양 받은 분들은 나 재건축 하려고 지분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수익을 준다고 하니까 이제 더 붙겠죠. 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신규 시장에 더 붙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아무래도 뭐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모두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은 분양을 받는 분이 이득이기 때문에 뭐 경쟁률이 치열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바로 만나볼게요. 경기도 시장 역대급 널뛰기입니다. 작년 12, 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 효과로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이 좀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3월 거래량은 반토막이 날 거다라는 좀 예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죠. 이제 우리가 강남에서 올랐던 것이 강북, 서울 주변으로 올랐던 것이 강남, 북서로 올랐던 것이 이제 경기도를 이렇게 쭉 풍선 효과가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정 대상 구역으로 묶으니까 조정 대상 구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려면 자금 계획서를 정확하게 짜서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회자님 요즘 일기 써요 안 써요? 일기 조금씩 쓰죠. 조금씩 써요? 일기 쓰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죠. 일기 쓰기도 힘든데 네. 작은 계획서 써와라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아, 너무 힘들죠. 지나 그러니까 예. 투자가 머리 아파 왜 그냥 자금이 어디서 났냐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 안 써진데 그 외곽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주변에 지금 지방도시들 있죠. 지방도시의 외부 투자가들이 상당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지방에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르면. 좋겠죠? 그걸 떠나서 네. 지방 분들은 이제나 오르나 저제나 오르나 눈이 파랗게 떠가지고 나도 아파트 한번 서울도 오른다는데 강남도 오른다는데 수원도 오른다는데 청주에 사는 분들은 안 오르면 속이 타요 안 타요? 차죠. 근데 이번 기회에 성주도 좀 올라주니까 많이는 안 올랐지만 그래도 그냥 기대 효과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왜 줄어드느냐 거기에다가 요즘 막 중개업소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런 경우는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자, 뭐 지방 이렇게 풍선 효과로 다른 지역에도 오르고 이러면 희소식이긴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실수요자들이나 그 지역에 지금 오래 산 분들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집값이 오른 거를 크게 뭐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얘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래 네. 사는 분들이 네. 다른 데는 다 올랐는데 내 집만 안 오르면 우리가 아까 상담할 때도 원주에 사시는 분도 대형 아파트인데 집값이 안 오르니까 이러고 있는데 집값이 오르면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집값이 오르면 좋죠.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집주인들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달가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까지 많이 안 올랐었잖아요, 지방은. 네, 네. 그래서 모처럼 담비만 나왔네 이러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런데 뭐 물론 이 집주인의 입장에서 집값이 오르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꼼꼼하게 좀 자금 조달 계획서 써야 되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문가들 전망처럼 3월의 거래량은 반토막이 날지 오히려 이 그러니까 상승을 할까요? 서울 수도권은 좀 거래량이 상당히 위축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작은 계획서라든가 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서 규제에서 한 발 물러나 가지고 부양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고 단지 지방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구역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래는 좀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거래량 증가, 매매가는 하락입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월과 2월이죠. 거래량이 좀 늘어났는데요. 매매가는요, 평당 200만 원 가량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돈이 안 되는 상가를 좀 싸게, 저렴하게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긴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대표님. 예. 우리가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오피스가 사무용 공간입니다. 사무용 공간은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년 대비 지금 거래량 1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오피스 건물은 굉장히 거래량이 줄었어요. 단지 상업용은 지금 옛날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옛날에 코닥 후지필름을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어려워졌고 디지털 카메라가 휴대폰 나오면서 어려워졌고 지금은 상가도 휴대폰에서 요즘 배달시키잖아요, 휴대폰으로. 그러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어려워졌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안 가고 요즘도 뭐 다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서 상가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롯데마트도 굉장히 많이 축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구멍가게를 잡는 게 옛날에는 마트나 큰 백화점이었는데 지금 구멍가게를 어렵게 하는 게 휴대폰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배달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업체들이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상가가 거래량은 상당히 많은데 떨어졌죠. 예. 좀 매입하는 것을 전문가하고 굉장히 상의해서 매입해야 네. 좀 나중에 어려움을 좀 덜 겪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굉장히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죠, 아무래도 그러죠. 상업용 상가는 좀 사람들의 발길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반면에 자금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버티기가 잘 가능하신 분들은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다면은 예. 그 자금이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로데오 거리라고 그러죠. 그런 쪽으로 가서 조금 소유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은 곳은 예를 들어서 구도심은 잘못하면 슬럼화돼 있잖아요. 네. 또 신도시는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금의 여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상가를 분양 받으신 분들이 네. 세종시가 됐든 마곡이든 얼마나 좋아요. 또는 위례가 됐든 광교가 됐든 너무 동탄이 됐든 그 아파트로서 정말 매력적으로 많이 올랐던 지역에 상가를 매입했던 분들이 지금 공실률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재산이 있다면 융자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를 매입해야지. 네. 융자까지 꼈다면 공실이 났을 때 네. 은행 이자에다가 관리비가 또 비쌉니다. 네. 상가는. 그 두 가지를 만약에 물게 되면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잘 나가는 상가 지역 아니면은 좀 조심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자금의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건 금물일 것 같고, 절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 잘 살펴보시고 나서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슈 체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